자, 이제 21번을 볼 텐데 말이죠. 자, 21번은 객관식입니다. 그러니까 찍어서 맞을 확률이 5분의 1이에요. 그리고 30번은 찍어서 맞을 확률이 1000분의 1입니다. 물론 답을 은하철도 999로 찍는 경우는 없겠지만 말이죠. 그래서 지금 정답률의 측면에서는 30번의 정답률이 21보다 분명히 왕창 떨어집니다. 하지만 객관적인 난이도를 볼 것 같으면 21번에서의 난이도가 30번에서 난이도보다 높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번 전체 1번부터 30번 문제 중에 정답률이 가장 낮은 거는 30번이겠지만 난이도가 가장 높은 문제는 21번 문제였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바로 이해력과 추론력을 물어보는 그런 문제가 돼요. 또 향후에도 이런 문제 스타일의 문제는 지속적으로 출제될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이 문제를 추론해 보도록 합시다. 자, 좌표 평면에 함수 fx를 주어졌는데 함수 fx가 어떻게 주어졌냐면요. 10까지 갈 때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래요. 그러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라는 것도 분명히 이 문제를 푸는데 사용이 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 이렇게 주어졌고 그 다음에 10보다 뭐예요? 크거나 같을 때는 x-10의 제곱이란 이 함수입니다. 여기다 10을 집어넣은 값이나 여기다 10을 집어넣은 값이 같다는 말은 이 함수는 무슨 함수? 연속함수로 주어진 거죠. 그래프가 이렇게 주어진 거예요. 자, 문제를 봅시다. 자연수 n에 대하여 점 n, fn을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3인 원 ON이 있다. x좌표와 y좌표가 모두 정수인 점 중에서 원 ON의 내부에 있고 y fx의 그래프의 아랫부분에 있는 점의 개수를 an, 원 ON의 내부에 있고 y fx의 그래프 윗부분에 있는 점의 개수를 bn이라고 했을 때 문제는 시그마 n은 1부터 20까지의 an-bn의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주어진 거예요. 정신 나가신 분들 첫 번째는 이거를 두 개의 시그마로 쪼개신 분들이에요. 두 개의 시그마로 쪼개가지고 거기서 내가 규칙성을 발견할 것이냐 아니면 이 주어진 상황에서의 규칙성을 발견할 것이냐인데 찢으신 분들은 진짜 많이 틀리셨을 거예요. 이 상태를 가지고 문제를 푸른 학생들이 훨씬 더 유리했을 거라는 겁니다. 자. n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한마디로 1,F1을 뭐로 하라는 거예요?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3짜리인 원이며 그 원의 뭐예요? 내부에 있는 점들을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직선의 기울기가 얼마라고요? 마이너스 1이라는 겁니다. 직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3만큼 떨어진 원을 내가 만약에 이렇게 쭉 그렸어요. 3만큼 떨어진 원을 반지름의 3짜리 원을 만약에 이렇게 그렸더라면 여기에 정사각형은 이렇게 주어진 거죠. 이렇게. 그래서 정사각형이 이렇게 주어진 거예요. 이렇게. 원은 중심에 대하여 뭘 이루고 있어요? 점대칭을 이루고 있습니다. 직선도 이 점에 대하여 뭘 이루고 있어요? 점대칭을 이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x좌표도 정수고 y좌표도 정수인 점의 개수는 여기에 있는 x좌표도 정수고 y좌표도 정수인 점의 개수와 뭐하다?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 통해서 우리가 a1-b1의 값이 얼마다? 0이다라는 것은 충분히 추론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게 어디까지 갈 것이냐는 거죠. 반지름이 3이니까 여점이 얼마예요? 7점입니다. 자, x가 7이니까 7,3 되겠죠? 여기서 지금 한마디로 반지름이 3인 원을 그리니까 원이 여기서 원은 이렇게 접하게 될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경우에도 한마디로 이렇게 생긴 이 원의 내부에 있으면서 여기에 위에 있는 경우와 여기 아래에 있는 경우의 개수는 여전히 똑같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결론적으로 말하면 뭐가 되냐면 이거는 시그마 n은 1부터 어디까지? 7까지의 an-bn의 값이 이게 얼마라는 거예요? 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항부터 20항까지에서의 일반적 규칙성은 모르겠지만 1항부터 7항까지는 각각의 수열의 값이 빵이 되니까 빵을 7개 더해도 얼마예요? 빵이라는 거예요. 그럼 더하기 뭐가 돼요? A8-A9 더하기
더하기 A9 마이너스 A8 마이너스 B8이죠. 죄송합니다. B8 A9 마이너스 B9 하는 동안에 만약에 여기서까지 계속 규칙성이 만약에 없더라면 이거는 사람이 할 일이 아니에요. 이거 완전 노가다입니다. 그러니까는 여기에서는 어떤 규칙성이 발견되지 않지만 어딘가에서는 규칙성이 분명히 발견되어질 것이다. 바로 뭐냐면 이참수의 그래프가 갖고 있는 성질이에요. 자, 이참수의 그래프를 보세요. 여기서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꼭지점으로부터는 여기 굉장히 굽었습니다. 하지만 꼭지점으로부터 많이 떨어지게 되면 거의 뭐나 마찬가지다? 직선으로 다가가는 형상이나 마찬가지가 될 거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지금 뭐였다 보니까 확실히 직선이다 보니까 여기에 있는 격자점과 여기에 있는 격자점의 개수가 같아서 그 값이 빵이었으니까 한참 지나가게 되면 이때의 그래프의 개형도 거의 직선이나 비슷하게 되니까 이때도 an-bn의 값이 빵 되는 점이 있지 않을까라는 의구심을 갖는 게 바로 제대로 된 추론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아마 빵 되는 놈들이 있을 테니까 여기가 빵 아닌 것들만 계산하시면 되겠네 생각을 하도록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를 하셨으면 그 다음 단계는 이제 뭐 하냐면 그림만 잘 그리시면 되는 거예요. 자, 제가요 그림을 잘 그리기 위해 가지고 자는 없고 여기에 보니까 형광등을 담은 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그림 한번 제대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안 되겠네요. 안 되고 그냥 좀 지저분하더라도 직접 그리도록 합시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우리가 지금 먼저 구할 것은요. A8-B8이에요. 중심이 얼마라고요? X좌표가 8입니다. 이 그래프는 지금 여기가 지금 얼마예요? X좌표가 지금 8이에요. 그럼 여기까지는 쭉 내려오는 동안에 기울기가 마이너스1인 직선이었어요. 8이고 이게 9고 10 이렇게 생겼네요. 이 다음으로는 뭐라고요? 이참수입니다. 이참수다 보니까 그래프는 여기를 이렇게 통과하겠네요. 자, 여기에 지금 반지름의 길이가 3짜리인 원을 그리면 자, 여기는 2고 여기 2니까 이거 얼마가 되겠어요? 2루트입니다. 2루트가 루트 8이에요. 루트 8은 분명히 루트 9인 3보다는 뭐예요? 작습니다. 그러니까 원은 요 점 왼쪽을 지나는 거네요. 그래서 그림을 이렇게 그려주셔야 돼요. 그림을. 이렇게. 여기서 요 점이 안으로 포함되게끔 이렇게. 요 점이 포함되게끔 이렇게. 포함되게끔 이렇게 그림을 그렸어요. 그러니까 이 곡선 이렇게 생겼으니까 여기 있는 점의 개수를 직접 뭐 하시면 돼요? 세면 됩니다. 자, 뭐라 그랬어요? AN이는 뭐라고 그랬냐면 곡선의 아랫부분에 있었대요. 자, 아랫부분에 여기 하나 있네요.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고 선생님 이거 이렇게 무식하게 이렇게 풀어야 되는 거예요? 얘 원래 스타일이 그거예요.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고 재재작년에도 그랬어요. 이렇게 일일이 뭐 하시는 거예요? 찾으시는 겁니다.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이렇게 있더라는 거예요. 곡선 아래 몇 개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가 지금 있네요. 10개 맞습니까? 이게 얼마라고 이게? 10개예요, 10개. 그러면 곡선 윗부분에는 몇 개 있냐 봤더니 곡선 윗부분에 1개, 2개, 3개 여기 들어가는 거죠? 4개. 5, 6, 7, 8, 9 얘도 10개 있어요. 얘도 10개예요. 아니 그럼 얘도 어차피 빵인데 왜 1항부터 8항까지는 안 했습니까? 1항부터 7항까지일 때 모양은 분명히 확신하지만 8항일 때는 얘가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같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이것을 당연히 따로 떨어뜨려서 계산하셨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얘는 구했어요. 그러면 이제 A9 마이너스 B9를 계산하도록 하셔야 되네요. A9 마이너스 B9를 계산하니까 중심의 좌표가 얼마래요? X좌표가 9라는 겁니다. 이 중심의 좌표를 9로 놓으니까 잘 보세요. 이제 중심의 좌표가 9니까 여기가 10이 되는 거예요.
이 참수의 그래프는 어떻게 생긴 거예요? 요점을 통과하는 겁니다. 요점을 통과하는 거. 요점을 통과하고 이렇게 생겼겠네요. x좌표가 2만큼 늘어나면 y좌표는 얼만큼? 4만큼 늘어나야 되니까 여기를 통과하게 이렇게 생긴 놈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생긴 놈. 그래서 이 곡선의 밑에 부분은 이제 몇 개가 더 생긴 거예요? 여기 있고 여기도 또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개가 있더라고요. 이 값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이 값은 12개가 되는 거예요. 그 윗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이건 포함이 안 되는 거죠? 여기가 몇 개가 된다고요? 여기가 8개가 돼서 A9-B9의 값은 얼마가 됐다? 4가 됐다라고요. 4. 이런 방식으로 찾아 나가시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뭘 찾아야 돼요? A10-B10을 찾도록 하셔야겠네요. A10-B10을 찾으려면 중심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지금? 10,10이 돼요. 그래프상에서 10,10이 바로 요점이니까 요게 이렇게 됐고, 요 다음에는 뭐였었어요? 이 참수였어요. 요점의 좌표가 지금 얼마가 되는 거예요? 요점의 좌표가 10,빵입니다. 10,빵이니까 이 참수는 어디를 통과해야 된다고요? 바로 요점을 통과해야 되겠네요. 여기는 2만큼 늘어날 때 4만큼 늘어나니까 이 점을 통과하겠죠? 이렇게 생겼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밑에 있는 놈을 계산해 보니까 얘 뭐 하고 있어요? 들어가 버리는 거네. 밑에 있는 놈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 다음 뭐예요?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 열여, 17개 점이 있더라고요. 여기에 몇 개? 17개가 있어요. 여기서는 몇 개 있는 거예요? 위에서는 하나, 둘, 셋, 4개가 있네요. 4개가. 그래서 17에서 4 빼니까 얼마야? 13이 될 거라고요. 아니 자루형 이거를 계속 하라는 거야? 네, 계속 하시는 겁니다. 왜? 이 참수가 대칭축을 통과한 다음부터 이렇게 굽었지만 그 다음은 가면 x좌표가 늘어나면 이 값은 거의 뭐로 다가간다고? 직선으로 다가가니까 이때하고 유사한 성질을 나타내지 않겠니? 그러니까 그 성질을 나타내기 전까지만 찾아봐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A의 11-B의 얼마? 11을 다시 해보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심의 좌표가 얼마라고요? 11인 거예요. 이거 잘 하셔야 돼요. 중심의 좌표가 11인데 X좌표 10까지는 뭐를 따르고 있었어요? 직선을 따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직선이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직선이 이렇게 있는 거죠. 직선 이렇게 있는 거예요. 직선이 여기가 지금 11점. 자, 그래프로 따지면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여기에 지금 중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11이 되는 거니까 요 점이 11이 되고 이렇게 생겼겠네요. 자, 이제 우리는요. A11-B11을 갖다가 구하셔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림이 너무나 뭐예요? 더럽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새로 그리시는 거예요. 새로. 자, 원래 이 문제가 작년, 재작년, 재작년 인문계에서 항상 나왔던 30번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때 가장 필요한 게 뭐였다고요? 모눈종이었었어요. 그다음 이번에도 뭐예요? 모눈종이가 필요하게 됐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까지는요. 상위권 학생들이 시험 보러 가기 전에 뭐 했다고? 모눈종이 그리는 연습을 많이 하셨었어요. 이 문제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모눈종이 한번 더 그리자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기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여기 이제 모눈종이 그렸고 이제는요. 이거를 계산하려면 중심의 x좌표가 얼마라고요? 11이라고요. 중심의 x좌표가 11이니까 중심의 x좌표가 11이니까 y의 값 얼마예요? 1입니다. 그러니까 요걸 갖다가 그림을 잘 표시하도록 하셔야 돼요. 자, 항상 이 원의 중심을 여기다 잡도록 하셔야 됩니다. 요점의 좌표가 얼마라고요? 요점의 좌표가 11,1이라고요. 그러면 10,0점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요점이 바로 뭐예요? 10,0점이 되는 거네. 그럼 이 점 갈 때까지는 뭐라고요? 왼쪽에서는 기울기가 -1의 직선 이렇게 생긴 거라고요. 그리고 이 점을 통과한 다음부터는 뭐예요? 이 참수입니다. 여기는 당연히 이렇게 그리셔야겠죠?
2만큼 늘어났을 때만큼 4만큼 늘어나니까 이 점을 통과하게끔 이렇게 곡선이 주어져 있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는 뭘 그리는 겁니까? 원을 그리는 거죠. 아까와 똑같이 원을 그립시다. 자, 원은 이 점을 포함하게끔 그려야 되니까 여기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 점을 포함하게끔 그려야 되니까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점을 포함하게끔 그리니까 이렇게 생겼겠죠? 이 점을 포함하게끔 그리니까 이렇게 생겼더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다시 뭐만 찾아내시면 되는 거예요? 격자점의 개수만 찾아내시면 되겠네요. 자, 격자점 여기 포함됩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15개가 있네요. 요 값이 뭐라고요? 요 값이요? 15라고요. 그리고 이 위에 있는 놈을 보았더니 위에 있는 여기 있습니까?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여기 7개가 있네요. 여기 얼마 있다고요? 7개가 있어요. 그래서 15에서 7패니까 이거 얼마예요 지금? 15 빼기 7 얼마요? 8. 그럼 여기서 일단 나온 게 지금 얼마가 나왔어요? 25까지 나왔네요. 지금 25. 네, 여기 선지를 봤더니 19, 20, 23, 25, 27이야. 그러면 이제 뭐예요? 이제 그 다음에 플러스 여기에 뭐만 하시면 돼요? A에 12 마이너스 B에 얼마? 12 이것들만 계산하시면 될 거라고요. 그럼 이제 그림을 갖다 뭐 하셔야 돼요? 바꾸셔야 돼요. 그림을 어떻게 바꾸셔야 돼요? 중심의 좌표가 지금 중심의 좌표가 요점의 좌표가 여기 얼마가 된다고요? 12. 아유 12, 여기다 12 집어넣습니까? 12 집어넣으니까 12 빼기 10이니까 12, 얼마요? 4가 되는 거네. 12,4. 그러니까 이 차 함수는 요 12,4점을 통과하게 되는 거고 10점은 어디 여기가 되는 거죠. 10점이 여기 되니까 뒤로 왼쪽 이만큼 하니까 10이고 이게 4니까 하나 둘 셋 바로 여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10,0점이 되는 거예요. 10,0점. 그래서 10,0점 맞습니까? 하나 둘 올라갔고 하나 둘 셋 넷. 예, 맞네요. 그러니까 그래프는 요 왼쪽에서는 여기가 직선으로 이렇게 주어진 거예요. 이렇게 지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2차 함수는 어떻게 한다고요? 여기를 통과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가 4니까 여기도 통과해야 되겠네. 이렇게 여기도 통과해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여기는 밑이 얼마큼 늘어나면 3이 늘어나면 밑이 3이 늘어나면 위로 얼마큼? 9만큼 늘어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여기를 통과하게 된다고요. 2차 함수는. 이렇게 통과하겠네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다시 이제 점의 개수를 우리가 따져보도록 합시다. 자, 요거 지우고. 자, 곡선의 밑에 부분에 지금 여기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다음 11, 12개 이렇게 있죠? 요 곡선의 윗부분에 몇 개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 12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값이 얼마가 됐다? 제로가 됐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다음을 계산하느냐 계산하지 않아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이 다음을 계산하는 사람이 정신이 나간 거라는 거죠. 왜? 이제 12만 되더라도 거의 얘가 뭐랑 마찬가지 된 거라고 이렇게 직선과 마찬가지로 된 거라고요. 그러면 13이 됐을 때는 이것보다 훨씬 더 가파르니까 이것보다도 더 직선에 다가가게 됐을 것이고 그러니까 그 다음엔 계속 바로 A12-B12나 A13-B13이 값이 뭐가 될 것이다? 0이 될 것이라는 것을 뭐 할 수 있느냐? 추론할 수 있느냐? 그래프의 개형을 통해서. 이거를 물어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다음은 계산하셔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4하고 3하고 8을 더한 얼마? 25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뭐가 됐더라? 정답이 됐더라라는 겁니다. 자, 이 문제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올해 여러분들이 치르는 수학능력 시험이나 아니면 6월이나 9월에 치르는 모의평가에서도 여전히 뭐가 사용될 것이라고 모는 종이가 사용되어질 거예요. 그래서 모는 종이를 그려가지고 그림 그리는 연습을 좀 많이 하도록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21번을 봤어요. 어떻게 해요? 칠판 한번 지우고 다시 시작해야겠죠? 자, 21번을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주관식이 나옵니다. 자, 주관식 문제도 너무 쉬워요. 5P 플러스 5C의 제 암산 한번 할까요? 5P, 5부터 시작한 연속된 두 세고 5, 4, 20입니다.
5C 뭐예요? 2팩토리얼 분의 5P 2분의 20, 10이에요. 20하고 10도 하니까 얼마입니까? 30. 23번 3차 함수를 주어주고 x 이퀄 2점에서 미분계수를 구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도함수 f'x는 뭐가 됩니까? 3x 제곱 플러스 6x가 됐고 그래서 f'2의 값은 43, 12 플러스 26에 12 얼마요? 24가 되겠네요. 어머 2학년에서 치르는 모의고사보다도 문제가 더 쉬울 판이죠?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요. 3학년 때는요. 특히 9월이나 수능 때는 전범위가 되다 보니까 범위가 넓어져요. 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출제될 수 있는 문항의 난이도는 뭐 한다는 거예요?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학년 때 치르는 문제들보다 몇몇 한 두세 문제를 제외하고는 3학년 때 치르는 문제들의 객관적 난이도가 낮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충분히 자신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누구와? 위드자로. 자로와 함께하면 충분히 자신감 가질 수 있어요. 24번입니다. 전체 집합 U는 9 이하의 자연수로 이루어졌고 두 부분 집합 A는 3, 6, 7이고 B는 A-8, 9예요. A 교집합, B 여집합. 우리가 교집합, B 여집합은 뭐로 표시할 수 있다? 차집합으로 표시할 수 있죠. A 차집합 B가 뭐라고요? 6과 7이 됩니다. 어머 A에 분명히 누구 있어요? 6, 7도 있었었죠. 3도 있었었는데 A 차집합 B를 했더니 뭐라고요? 지금 6, 7은 남았는데 3이 없어졌다는 얘기네요. 얘가 뭐란 얘기예요? 3이란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A는 얼마가 됐더라? 7이 됐더라고요. 25번입니다. fx가 이건데 f2k의 값을 구하래요. 그럼 f의 2k는 뭐가 됩니까? x 대신에 2k 넣으니까 2분의 1 곱하기 2k 플러스 2가 돼서 얼마가 된다? k 플러스 2가 되겠죠. 이 값은 시그마 k는 1부터 15까지의 k 플러스 2를 계산하시오가 되는 거네요. 시그마 k는 1부터 15까지 k니까 얼마가 돼요? 2분의 15 곱하기 16이 되고 상수항은 나올 때 항수로 곱해 나오니까 얼마입니까? 30이 되겠죠. 약분하니까 8 곱하기 15는 얼마예요? 120, 120을 30도 하니까 얼마가 됐더라? 150이 됐더라라고요. 자, 26번은 이제 다시 4점으로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주관식에서도 처음으로 나오는 4점이나 두 번째 나오는 4점은 겁나 쉽습니다. 곡선 위의 점 1,1이라 그러니까 1,1이 곡선 상에 있으니까 x 대신에 1, y 대신에 1을 집어넣으면 등호가 성립해야 되겠네? 그래서 뭐가 돼요? 1은 1-a 플러스 b다로부터 b 꼴 얼마다 a-식을 하나 얻으셨어요. 1,1에서의 접선과 수직인 직선의 기울기, 직교하는 두 직선의 기울기 곱은 항상 얼마다? 마이너스 1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함수를 구했더니 3x 제곱 마이너스 a가 됐고 x 이퀄 1점에서는 3 마이너스 a 기울기가 얼마라고? 3 마이너스 a라고요. 그랬는데 뭐라고 했냐면 접선의 기울기가 이건데 접선과 수직한 직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래요. 그 말은 접선의 기울기가 얼마가 됐다? 2가 돼야 이거의 직교하는 직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3 마이너스 a가 2가 돼서 a가 얼마임을? 1임을. 그러니까 b도 얼마? 1임을. 그래서 a 플러스 b의 값이 얼마가 됐다? 2가 됐더라고요. 26번도 진짜 쉽죠? 자, 27번의 내용입니다. 27번의 내용. 자, 27번의 내용도 크게 어떤 사고력을 요하는 문제는 아니에요. 봅시다.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음한인 정수 A, B, C가 나왔는데 A 플러스 B 플러스 C 이퀄 7이니까 이거 보나 마나 이거 뭡니까 이거? 중복조합이에요. 중복조합인데 2의 A승 곱하기 4의 B승은 8의 배수라는 조건도 만족하렵니다. 그래서 2의 A승 곱하기 4의 B승은 4는 2의 제곱이니까 2의 A 플러스 2B를 말하는데 이게 뭐래요? 8의 배수래요. 8은 뭡니까? 2의 세제곱이 8이잖아요. 8의 배수가 되려면 2를 최소한 몇 개? 3개는 갖고 있어야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가 8의 배수가 되겠어는 A 플러스 2B는 뭐가 돼야 된다고? 3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된다. 그래서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7이며 A 플러스 2B가 3보다 크거나 같다를 만족하는 경우의 수를 찾아라라는 겁니다. 이것을 배반사건으로 직접 찾으려면 시간이 너무나 많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는 배반사건이 나올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하지만 여사건들도 나온다고 그랬어요. 즉 10번 중에 8번 정도는 배반사건이 나오고 한 2번 정도는 여사건이 나오는데 이거 판단을 잘하도록 하셔야 되겠네요. 배반사건으로 풀을 것이냐 여사건으로 풀을 것이냐. 자,
이거는 다시 쓰면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뭐예요? 7이면서 A 플러스 2B가 3보다 크거나 같다를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는 뭐예요? 2보다 적거나 같다가 되는 경우죠. 그래서 전체의 경우의 수에서 이렇게 되는 경우의 수를 홀딱 뭐 해버리면 빼버리면 바로 이런 경우가 되겠네요. 바로 이 문제는 출제자의 의도가 뭐라고요? 여사건을 이용한 풀이가 될 거라고요. 그러면 A 플러스 B 플러스 C 이퀄 7. 그러니까 이거 얼마입니까? 3H 7 되겠네요. 거기서 빼기 이 경우를 만족하는 경우를 빼버려라 하는 겁니다. 이 경우를 만족하는 경우는 A가 얼마가 되고 0이 되고 B가 뭐가 되면 0이 되면 분명히 만족합니까? 또 A가 0이 됐는데 B가 1이 되면 이거 만족합니까? 만족하네요. 그 다음에 A가 0이 되는데 B가 2 만족 못하죠. A가 뭐가 되면 0이 됐는데 A가 뭐가 되면 1이 됐는데 B가 뭐가 A가 0 잠깐 A가 0 B가 0 네 A가 0 B가 0 A가 0 B가 1 그 다음에 A가 1 B가 0 B가 0 그 다음에 A가 1 B가 1 B가 1 되면 뭐가 됩니까? 3이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A가 뭐가 되고 2가 되고 B가 뭐가 되면 0이 되면 또 만족됩니까? 그래서 이 식을 만족하는 경우가 모두 몇 개 있더라? 4개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전체의 경우에서 몇 개? 4개를 빼는 여사건으로 풀면 쉽게 풀을 수 있는데 이거를 만약에 배반사건을 이용해서 풀으려고 했다면 굉장히 복잡했을 것이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3H7이니까 얼마입니까? 9C3 마이너스 93입니까? 9C7, 9C2가 되겠죠? 죄송합니다. 9C니까 얼마입니까? 2분의 9 곱하기 8, 94, 36 마이너스 4. 얼마가 됐더라? 32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답이 되는 바로 여사건을 이용하는 중복조합의 문제가 출제가 됐었더라 하는 것이에요. 자, 이제 여사건을 이용한 중복조합이 출제됐습니다. 사실 내년에는 뭐가 출제돼야 됩니까? 바로 분할이 출제돼야 됩니다. 그래서 분할이 이 교과과정 내 처음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교수님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우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분할의 문제를 크게 내지를 않으셨겠지만 이제는 내년에 여러분들이 수능을 준비할 때는 자연수의 분할이나 집합의 분할을 이용한 분할 문제가 분명히 출제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28번이에요. 자, 28번의 내용은요. 여러분들 이 문제를 갖다 좀 유념을 두고 보도록 하셔야 돼요. 왜냐? 분명히 함수는 수학에서 다루는 무슨 함수? 무리함수입니다. 그런데 물어본 거는 뭘 물어봤어요? 미적분 1에서 다루는 극한을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즉 한마디로 수학이 교과과정의 내용과 다른 책인 미적분 1의 내용을 섞어서 문제를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이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한마디로 미적분과 확률 통계였어요. 그때는. 그리고 그때는 또 다른 것은 수학 1이었어요. 그래서 수학 1은 수학 1에서만 내고 미적분과 확률 통계는 미적분과 확률 통계 되지 두 개를 섞어서 내는 경우들이 거의 없었는데 이제는 28번뿐만 아니라 30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미적분 1의 내용과 수학 1을 뭐예요? 융합한 문제를 출제하더라는 겁니다. 그 말은 뭐를 요구한다? 해결력을 갖고 있냐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이번 문제의 특징, 서로 다른 교과서에 있는 개념을 사용해서 한 두세 개의 개념을 사용해서 문제를 만들었다라는 건데 그 사용되어진 개념이 교과서가 달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해결력을 갖춘 학생들한테 좋은 점수를 맞게끔 하고 해결력을 갖추지 못한 학생들 틀리게 만드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상위권으로 발돋움하시려면 해결력을 갖춰야 돼요. 최상위권으로 발돋움하시기 위해서는 21번과 같은 문제를 풀 수 있는 추론력을 갖추셔야 된다는 거예요. 봅시다. 자연수n에 대하여 직선 x 이퀄 4n이 곡선과 만나는 점을 pn, 선분 pn, pn 플러스 1의 길을 ln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일단 보자마자 뭐 하셔야 돼요? 좌표를 표시하셔야 돼요. 자, 요놈의 좌표는 x좌표가 4의 n승입니다. 이때는 저기다 집어넣으면 y좌표는 4의 n승의 루트를 취했으니까 뭐가 돼요? 2의 n승이 되겠네요. 요즘의 좌표는 x좌표가 4의 n 플러스 1이니까 4의 얼마? n 플러스 1이고 y좌표는 거기다 루트를 취했으니까 뭐예요? 2의 얼마? n 플러스 1승이 됐을 거라고요. 그래서 좌표를 표시하셨어요. 구하고자 하는 건 바로 뭡니까? 두 점 사이의 거리를 뭐라고 했다고? ln이라고 그랬어요.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계산하기 위해서 우리가 피타고라스의 정리로만 우리가 그림만 그리시면 되겠네요. 자, 여기가 뭡니까? 4의 n 플러스 1, 여기 4n이에요. 그래서 길이 ln은 뭐가 되는 거예요? 루트에 4의 n 플러스 1 x좌표에서 4의 n승을 뺀 것을 뭐예요? 제곱하고
y좌표 2의 n 플러스 1승에서 y좌표 2의 n승을 뺀 거를 뭐예요? 제곱한 게 바로 뭐가 된다? ln이 되겠네요. 이거 계산만 잘 하시면 돼요. 루트에 4의 n 플러스 1승 마이너스 4의 n승이니까 공통인 4의 n승을 끄집어내니까 얼마다? 4 마이너스 1 그거의 전체 뭐예요? 제곱이 되고 2의 n승을 끄집어내니까 2 마이너스 1 그거의 뭐가 된다? 전체 제곱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 값은 루트에 4의 n승을 뭐 했어요? 제곱했어요. 그러니까 얼마입니까? 4의 2n승 바로 16의 뭐예요? n승 곱하기 4 빼기 1, 3의 제곱 얼마요? 9 플러스 이건 뭐가 된다? 4의 n승이 됐더라고요. 이게 ln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작 구하는 것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에 바로 ln분의 ln 플러스 1의 제곱의 극한값 좀 계산해봐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어차피 ln을 뭐 한 거예요? 제곱한 거예요. 제곱했으니까 루트 없어지겠죠. 뭐가 돼요? 9 곱하기 16의 n승 플러스 4의 n승이고 여기 n 대신에 뭘 집어넣으라고요? n 플러스 1만 집어넣으시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뭐가 돼요? 9 곱하기 16의 n 플러스 1승 플러스 4의 뭐예요? n 플러스 1승의 무한대분의 무한대의 극한을 계산하라네요. 자, 극한에서 변수는 뭡니까? n입니다. n은 밑에 있어요? 지수에 있어요? 지수에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등비수열의 극한, 지수함수의 극한입니다. 이 극한은 밑이 큰 놈에서 결정되죠? 얘는 밑이 얼마? 16, 얘는 밑이 4. 그래서 얘는 극한의 영향을 못 미칩니다. 그래서 결국은 9 곱하기 16의 n승분의 9 곱하기 16의 n 플러스 1승의 극한을 계산한 것과 마찬가지니까 99 크로스콘 지우시고 16의 n승 지우니까 답은 얼마가 됐다? 16이 됐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학 2에서 무리함수의 기본적인 그래프의 개념과 그 다음에 미적분 1에서의 한마디로 지수함수 등비수열의 극한의 개념을 융합시킨 문제였었고 여러분들이 느끼는 체감 난이도는 높지 않았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요. 그 다음에 29번 문제예요. 자, 29번에 대해서 제가 벌써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기존의 인문계 학생들이 다뤘었던 것은 미적분과 확률 통계 기본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출문제에서 통계 문제가 나왔었을 때는 굉장히 기본적인 내용만 나왔는데 여러분들의 교과 과정은 이제 뭡니까? 확률과 통계예요. 기본이 붙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올해 수학능력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 준비를 시켰을 때 어떻게 했냐? 확률과 통계 파트에서 기존에 인문계에서 출제된 것만으로는 불가능하다. 자연계에서 출제. 왜냐? 자연계는 작년까지 이름이 확률과 적분과 통계였었어요. 기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는 자연계에서 나왔었던 통계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된다라고 누누이 강조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연속 확률 분포에서 기본이 되는 것이 뭐냐면 정규 분포를 이룰 때 확률 밀도함수에 갖는 그래프의 특성인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인문계한테는 크게 출제가 안 됐지만 자연계한테 출제가 많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올 수능에서 정규 분포를 이룰 때 확률 밀도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이 필요했다. 나올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나왔더라 하는 거예요. 자, 확률 변수 x는 평균의 m이고 표출표자가 5인 정규 분포를 따르고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가 주어진 것이니까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뭐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정규 분포를 이룰 때 확률 밀도 함수 그래프의 성질을 이용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좌우 대칭이 되게 그리시고 바로 평균이 바로 뭐라는 거예요? 대칭축이라는 겁니다. 여기가 바로 x 이퀄 뭐가 됐다? m이 됐다. 이렇게 주어진 거죠. 자, 그리고 나면 얘는 지금 뭘 구하랬냐면요. x가 17부터 18까지 갈 때 확률을 구하라고 그랬어요. 당연히 얘를 갖다가 표준화하셔서 x가 취하는 범위를 확률 변수 z가 취하는 범위를 바꿔서 표를 이용해서 푸시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결국은 이 문제는 뭐를 구하는 게 관건이다? 평균을 구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관건인 거예요. 얘들이 바로 뭐를 구하는 조건이라고요? 평균을 구하는 조건이라고요. 뭐를 이용해서?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를 때 확률 밀도 함수가 평균에 대해 좌우 대칭을 이룬다는 성질을 이용하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걸 어떻게 이용해야 될 것이냐? 보세요. F12, F의 20보다 뭐하다? 크다. 이 말을 갖다가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하는 거예요. 자, 지금 F10과 F20 중에서 F10이 대소인데 예를 들어서 그림이 10과 20의 위치가 예를 들어서 여기가 지금 평균입니다. 11대 함수값이 만약 예를 들어서 여기였다라면
그때 함수값은 요거가 되는 거죠. 함수값이 20일 때 함수값보다 크다는 말은 20은 여기 어디 있다라는 거네요. 물론 평균에 뭐 왼쪽에서 20이 여기 있을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도록 하세요. 10과 20과의 중점을 구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15가 되는 겁니다. 15가 항상 평균으로 다가갈 때 함수값이 뭐 한 거예요? 큰 거예요. 그러니까 10과 20의 평균을 구하면 얼마가 되는데? 15가 되는데 15의 위치는 평균보다 왼쪽에 있어야 돼요? 오른쪽에 있어야 돼요? 이게 문제의 관건이라는 겁니다. 15의 위치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어디에 뭐가 있어야지? 15가 있어줘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여기서부터 거리보다 뭐하라는 거예요? 짧은 것이고 짧아야 함수값이 뭐하다는 거예요? 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F10과 F20의 대소가 이거가 됐다는 말은 지금 10과 20의 평균, 10과 20을 더한 것을 둘로 나눈 평균은 M보다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오른쪽에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M보다 뭐하다? 오른쪽에 있다라는 얘기. 이것을 그래프의 개형을 이용해서 생각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게 관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2분의 10% 31, 15 아닙니까? M은 1호부터 뭐예요? 15보다 뭐하다? 작다라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또 마찬가지로 F4보다 F의 얼마? 22가 크다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4와 22와의 평균이 4 플러스 22를 둘로 나눈 값이 평균이 뭐라고요? 평균에서 누가 더 가까워야 된다고요? 22일 때 함수값이 더 가깝다는 말은 22가 어떻게 한다고요? 평균 저기 뭐라고요? 대칭축과 가까워지는 거라고요. 이해 가시겠습니까? 진짜로?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만약에 그림을 그려보지 않다 하더라도 이거하고 내용이 뭐라는 거예요? 똑같은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 평균과 M 중에서 이거 얼마예요? 지금 2분의 4 이거 얼마입니까? 13이 되겠네요. 그래서 M은 15보다는 크고 M은 뭐라고요? 13보다는 뭐하다? 크다. 그렇게 되면 M은 13보다는 크면서 15보다는 작은데 이 M이 문제에서 바로 뭐라고 했다고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평균이 바로 자연수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3과 15 사이에는 자연수니까 M은 얼마가 된다? 14. 즉 정규 분포를 이룰 때 확률 밀도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을 이용해서 1호부터 평균이 얼마임을 14임을 찾아낼 수 있느냐. 즉 정규 분포에서 표준화만 해가지고는 이제 안 된다라는 겁니다. 정규 분포를 이룰 때 확률 밀도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셨으면 이제 문제 다 끝난 거예요. 자, X는 정규 분포 평균 얼마? 14,5의 제곱을 따른다. 근데 주어진 건 표준정규 분포표가 주어졌죠? 표준하셔야겠네요. Z는 뭐가 된다? 시그마분의 시그마가 얼마예요? 5분의 X-14를 새로운 확률표 Z로 놓으면 저절로 Z가 표준정규 분포 0,1의 제곱을 따르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X가 17부터 18까지 갈 때의 확률을 구하라는 바로 Z가 취하는 값으로 바꿀 수 있겠네요. 18 빼기 14니까 얼마야? 4. 그래서 얼마요? 5분의 4보다는 적거나 같고 5분의 3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을 구하라가 최종적인 답이 되겠네요. 이것도 틀리지 않기 위해서는 표준정규 분포 곡선을 그리세요. 여기가 얼마입니까? 5분의 4. 여기는 얼마예요? 5분의 3. 바로 요 면적을 계산하셔야 하는 거니까 0부터 5분의 4까지 면적에서 0부터 5분의 3까지 면적을 빼버리면 되겠네요. 0부터 5분의 4까지가 바로 얼마예요? 0.288이고 0부터 5분의 3까지 면적이 곧 확률입니다. 그래서 0. 얼마요? 226이 되다 보니까 0.0 얼마예요 이거? 6이 이렇게 생겼습니까? 0.06인데 그것을 몇 배라 지금? 1000배 하래요. 1000배 하니까 얼마입니까? 62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답이 됐을 것이더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확률과 통계 파트에서는 분명히 미적분과 확률 통계 여러분들이 선배가 치렀던 수학능력시험에서의 부분보다 분명히 난이도가 조금 높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최소한 이렇게 정규 분포를 이룰 때의 확률 밀도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이
어떻게 생겼고 이 부분을 사용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도록 하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30번 문제만 남았어요. 30번 문제가 남았는데 자, 30번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 것이냐 하는 거예요. 물론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겠죠.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이렇게 다가갔어요. 아까 몇 번 문제에서도 28번 문제에서도 지금 미적분 1과 수학이의 내용을 합쳐서 문제를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문제를 느끼면서도 진짜 이제 나형 학생들한테도 예전에는 가형 학생들한테만 해결력을 요구했었는데 나형 학생들한테도 뭐라고요? 여러 단원의 개념을 융합한 해결력을 물어보는 문제를 내를 구나. 앞으로 내가 인문계 상위권, 최상위권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추론 능력도 높이셔야 되지만 모두 높이셔야 된다. 해결 능력도 높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갖다가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실수 K에 대하여 함수 fx는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k 역함수를 gx라고 그랬어요. 자, 지금 역함수에 관련돼서 문제가 나오겠습니다. 그럼 fx가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k가 되고 이거의 도함수를 볼 것 같으면 도함수는 얼마입니까? 3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6 이렇게 생겼겠죠? 이건 다시 쓰니까 3배의 x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3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도함수는 항상 x축보다 어디에 있어요? 위에 있어요. 도함수가 항상 0보다 뭐하니까 크니까 원함수는 무슨 함수? 증가함수가 되고 증가함수니까 당연히 뭐를 가질 수 있다? 역함수를 가질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이것의 역함수를 gx라고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4배의 f'x 플러스 12x 마이너스 18은 f'의 g의 x다가 됐다고. 우리 인문계는요. 합성함수의 미분법 같은 거 배운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합성함수의 미분법 문제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f'의 gx 이렇게 놓으세요. 그냥. 그 다음에 닫힌 구간 0부터 1 사이에서 실근을 갖기 위하래. 어떤 구간 내 실근을 갖기 위해라. 바로 뭐예요? 사이값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이 문제의 주된 내용이 바로 뭐라고 지금? 사이값의 정리예요. 그래서 이 수능에서는요. 사이값의 정리가 여태까지 크게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30번의 주된 내용의 사이값 정리가 나왔어요. 그러면 내년 정도에는 뭐가 나올 것이다? 평균값의 정리 같은 내용이 충분히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방정식이 0과 1 사이에서 실근을 갖기 위한 K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라 이렇게 주어진 거예요. 자, 어떻게 할까요? 자, 어떻게 할까? 좋아요, 좋아요. f'x 구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결산하니까 뭡니까? 4f'x가 뭐예요? 12x제곱 마이너스 24x 플러스 24 마이너스 18이 바로 f'gx니까 바로 뭐라고요? 3gx의 제곱 마이너스 6gx 플러스 얼마다? 6이다가 되네요. 24에서 18 빼면 6이잖아요. 이렇게 지워지네. 어머, 재밌네. 이거 3대 약분하니까 뭐가 됩니까, 이거? 4x제곱 마이너스 4x는 gx의 제곱 마이너스 2gx 이렇게 생겼네요. 이거는요, 지금 한마디로 말해서 gx와 이거와 이거는요, gx가 이거다가 아니라 방정식인 겁니다, 이거. 근데 이게 딱 보니까 오른쪽에 1도 하고 왼쪽에도 1도 하니까 뭐가 된다? 인수분해 완전 제곱식이 형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딱 보고선 양쪽에다 1을 더할 학생은 쉽게 문제를 푸는 것이고 1 더하지 않은 학생은 좀 어려웠겠네요. 1을 더하니까 좌변은 4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이니까 뭐가 된다? 2x 마이너스 1의 제곱이 되고 우변은 뭐가 된다? gx 마이너스 1의 뭐라고요? 제곱이 됐더라고요. 이거는 뭐라고 지금? 방정식인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방정식은 gx 마이너스 1 이퀄 2x 마이너스 1이라는 방정식과 gx 마이너스 1 이퀄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라는 방정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정식과 이 방정식 해가 0과 1 사이에 실근을 갖게끔 하라 이런 얘기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요건 정리하니까 바로 뭐가 된다? gx 이퀄 2x라는 방정식이 됐는데 문제는 이거죠. 역함수가 나왔으면 진짜 역함수를 구할 수 있느냐? 역함수 구할 수 없더라는 거예요. 그럼 역함수와 원함수가 갖는 기하학적인 어떤 성질은 원함수를 y 콜 x의 대칭 이동한 게 역함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역함수와 y 콜 2x와의 교점에 x의 값이 0과 1 사이에 있었다라는 것을 y 콜 gx의 역함수인 누구와 fx와 2x의 역함수가 바로 누굽니까? 2분의 1 x지 않습니까? 자, 그림으로 그리면 이거가 되는 거예요. 보세요. 자, 이게 y 콜 2x입니다. 이게 y 콜 2x예요. 이게 2x고 역함수가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생겼다 칩시다. 이 교점이 0과 1 사이에 지금 있음을 확인하라 이런 거예요. 그러면 y콜 2x를 갖다가 y콜 x란 직선에 y콜 x란 직선에 대칭 이동한 놈이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y콜 2분의 1 x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함수의 역함수가 이렇게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교점이 0과 1 사이에 있으라는 말은 이들의 교점에 y값이 0과 1 사이에 있으라는 말과 마찬가지 말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역함수를 직접 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뭘 이용해야 된다? 원함수를 이용해야 되고 gx의 역함수와 2x의 역함수인 2분의 x의 교점에 y의 값이 0과 어디 사이에 1 사이 있게 만드셔야 하고 마찬가지 말이었더라고요. 이해하십니까? 그런데 이 함수는요. x가 0일 때 y가 0이고 x가 1일 때 y가 얼마가 되는 겁니까? y가 1일 때 x는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fx 이퀄 2분의 1 x의 y가 0과 1 사이에 있다 말은 x는 0부터 어디까지? 2 사이에 있으란 말과 마찬가지 말이라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뭘 사용하는가요? 사이값의 정리가 사용되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fx-2분의 1 x 이퀄 제로란 방정식이 0과 2 사이에서 실근을 갖게 만드시오가 되는 거네요. 0과 2 사이에서 실근을 막기 위해서 얘를 우리가 라지 fx라고 논다라면 바로 뭐예요? 라지 f0과 라지 f2의 곱이 0보다 뭐예요? 적거나 같다. 이게 바로 사이값의 정리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사용하니까 자, 지금 f0 0 집어넣으니까 f0 곱하기 f2 2 집어넣으니까 뭐예요? f2 마이너스 1의 값이 0보다 뭐하다 적거나 같다. 이걸 푸는 것과 뭐라고요? 마찬가지가 됐더라고요. 그러면 fx의 값 알고 있어요. 자, fx를 다시 한번 쓸까요? fx는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k가 되고 있죠? 집어넣어 f0. 0 집어넣으니까 뭡니까? k. f2 2 집어넣으니까 f2는 얼마? 8 마이너스 12 플러스 12 플러스 k가 되니까 얼마요? k 플러스 8. 거기다 1 빼니까 뭐요? k 플러스 7이 0보다 적거나 같다가 되네요. 그래서 k는 마이너스 7부터 어디까지다? 0까지다가 됐겠네요. 섣부른 학생 가장 작은 값 마이너스 7, 가장 큰 값 0. 그래서 얼마? 49 해서 뭐 하신 거예요? 인생 끝나버리신 겁니다. 왜? 방정식은 여기서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도 있었다라는 거죠. 이것도 푸셨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시 정리하니까 뭐가 돼요? gx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2라는 방정식의 해가 0과 어디 사이? 1 사이 있게 만드셔야 한 것이었고 이것도 다시 마찬가지로 이 함수의 역함수와의 교점으로 문제를 바꾸셔야 되겠네요. 그런데 자, y 콜 마이너스 2x 플러스 역함수를 구해봅시다. 역함수를 구하기 전에 x, y를 바꾸셔야겠네. 뭐가 돼요? x는 마이너스 2y 플러스 2가 돼서 2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니까 y는 뭐가 된다? 마이너스 2분의 1 x 플러스 1. 이게 바로 역함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의 역함수와 이거의 역함수인 뭐예요? 마이너스 2분의 1 x 플러스 1이 지금 x가 0부터 1 사이란 말은 바로 뭐예요? 대칭 이동에 대해서 아까도 설명했었죠? 바로 y가 0부터 어디까지? 1까지 가란 얘기야. 근데 이 함수는 y가 0일 때
y가 0일 때, y가 0일 때 값이, y가 0일 때 값, 이 값이 0일 때 x는 뭐가 돼요? 2가 되는 것이고, 이 값이 뭐예요? 1일 때 x는 뭐가 돼요? 빵이 되는 거네요. 그래서 y가 0부터 1까지는, 다시 말하면 x는 0부터 어디까지다? 2까지 나와하고 똑같은 말이 됐더라라고. 그래서 다시 사이값의 정리를 이용해서 fx 플러스 2분의 1 x 마이너스 1 이퀄 제로란 방정식이 0과 2 사이에서 실근을 갖게 만드시오. 이 문제가 됐더라고요. 자, 얘를 갖다가 이번에 우리가 라지 gx라고 놓을까요? 그럼 뭐가 되는 거야? 우리 이쁜 지영이와 g2의 곱이 0보다 적거나 같게끔 만드시오. 이렇게 생겼겠네요. 자, 오늘의 수업은 이제 얘를 정리하면서 끝이 납니다. 자, 지영이는 여기다 0 집어넣었어요. 여기다 0 집어넣으니까 이건 뭐예요? F0 마이너스 1이네요. 우리가 아까 계산했죠. F0 얼마 있었어요? K. 이거 얼마예요, 지금? K 마이너스 1입니다. G2는 여기다 2를 집어넣었어요. F2 플러스 2분의 1 곱하기니까 1 빼기 1이니까 얼마예요? 빵. 그러니까 F2가 되네요. F2 여기 있어요. F2 이거 얼마예요, 지금? K 플러스 8이네요. 이게 0보다 적거나 같다가 돼서 K는 마이너스 8부터 어디까지 간다? 1까지 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K의 최대값은 얼마예요? 1이에요. 전체적으로 K 최소값은 얼마예요? 마이너스 8이에요. 그래서 최대값과 최소값의 완전 제곱에 합이 되다 보니까 얼마가 됐다? 65가 됐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의 절대적인 난이도를 21번과 비교했었을 때 개인적으로 봤을 때 21번이 30번보다 좀 더 어렵지 않았겠냐 생각을 해요. 왜냐? 우리는 수업 시간에 역함수에 관련된 얘기를 수학 2파트에서 중점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절대로 역함수를 직접 구한다, 구하지 않는다? 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바로 원함수와 역함수가 갖고 있는 어떤 대칭성, y=x에 대한 대칭성을 최대한 이용할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된다라고 두누이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치환도 아니고 바로 뭐라고요? 대칭성을 이용하는 저의 풀이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풀어보도록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역함수 y=x의 대칭 이동이 되면 x가 취하던 범위가 뭐로 바뀐다고? y가 취하는 범위로 바뀐다를 여기서만 조심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충분히 푸실 수 있었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가 이래서 1번부터 30번까지 문제를 알아봤어요. 정리할게요. 나의 등급이 11월 달에 모의고사를 치렀더니 4등급 미치다. 뭐 4등급, 5등급, 6등급이에요. 이분들은 목표를 어디로 삼으셔야 되냐면요. 2등급을 목표로 삼도록 하시는 겁니다. 일단은. 그럼 2등급으로 목표를 삼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알아봤지만 4문제나 5문제를 제외한 24문제나 25문제들이 단순 개념과 계산만으로도 충분히 풀 수 있더라는 겁니다. 그를 위해 준비했어요. 처음입니다. 처음 강의를 듣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지금 본인이 지금 성적대가 예를 들어서 2등급, 3등급이에요. 2등급, 3등급이면 뭐 하셔야 됩니까? 무조건 1등급을 맞도록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다 맞든가 최소한 96점은 맞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30번이나 29번, 21번, 20번 같은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추론력과 해결력을 기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추론력과 해결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따라하기가 좋을까 생각해요. 그리고 내가 지금 11월에 학평을 치렀더니 1등급을 맞으셨어요. 그 목표는 뭐가 돼요? 만점입니다. 만점이면서 수학은 만점 맞고 다른 과목도 만점 맞기 위해서는 수학에다가 시간 투자를 많이 하셔서는 곤란하다라는 거예요. 그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뭡니까? 기출로 강좌를 듣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등급에 맞춰서 전략을 짜시고 그 전략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시간을 투자하셔야 되는 것이지 불필요하게 여태까지 우리가 1번부터 30번까지 풀어보셨지만 직접 출제 범위가 아닌 간접 출제 수원을 12월 달이나 1월 달에 하는 것은 정말로 시간을 낭비한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도 지금 중하위권 학생들이 심정적으로 내가 수원을 모르니까 원을 모르는데 투를 어떻게 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반지의 제왕 1편 안 보셔도 반지의 제왕 2편 보는데 아무 지장 없습니다. 수학 1을 몰라도 수학 1을 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라고 믿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출제 범위만 겨울방학 때 하시는 겁니다. 그래도 너무 걱정돼요. 준비했어요. 이것만 하면 된다, 수원. 간단하게 한번 쫙 훑어보시고 난 다음에
수투 직접 출제 범위부터 들으시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정시보다도 수시가 훨씬 비중이 높은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사실 이 겨울방학을 제외하고는 수능에 대해서 준비할 시간이 크게 많지가 되지 않아요. 또 최근에 학교에서 치르는 시험도 수학능력 시험 형태 위주의 문제들을 출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학능력 시험을 준비하는 게 여러분들이 3학년 1학기 중간고사와 3학년 1학기 기말고사를 준비하는 것과 거의 유사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겨울방학 때 지금 수능을 위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확실하게 다지는 여러분이 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수업 시간에 뵙겠습니다.